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용산경찰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정황들이 언론들을 통해 지금 신속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. 이 7시간 동안의 행적, 그리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1시간여 동안의 행적 등도 CCTV 등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. 또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 영상들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 문다희 씨가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용산경찰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실제로 구치소에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문다희 씨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용산경찰서는 아직까지 문다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했겠냐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 문다희 씨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이 피해를 본 택시 기사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는데, 진단서가 제출되면 문다희 씨의 이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이 정도의 음주운전 사고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오히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성인이 된 자식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.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, 이런 주장들이 조국 대표 등을 통해 나오고 있고, 반면에 아니 그러면 과거에 남경필 지사나 장제원 의원은 자식 문제로 왜 사과를 했겠느냐, 그게 말이나 되느냐. 물론 나이가 꽤 찬 성년입니다. 그렇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문다희 씨 어느 정도일까요? 앞으로 문다희 씨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지금 용산경찰서는 이 원칙상 공개 소환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왜냐하면 공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주목할 인사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. 그렇긴 하지만 기자들은 지금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용산경찰서는 이 건물 구조상 비공개 소환이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. 아무튼 문다혜 씨 이제 언제 소환될지, 그리고 용산서 특가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지금 가수 김호중 씨나 그동안 나왔던 음주운전 관련 이 유명 인사들에 대한 것을 보면 문다희 씨 상당히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문다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용산경찰서가 문다희 씨한테 적용하려고 검토 중인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이 구형량이 셉니다. 이 상해의 경우 최고징역 15년, 사망의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희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, 혈중 알코올 농도 0.149%입니다. 0.08%만 넘어도 안 되는데 0.149%,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모양입니다. 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, 기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문 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건 뭐 거의
CCTV를 보면 정상적 운전이 뭐 가능하겠습니까? 지금 남의 차를 문 열려고 하다가 또 문이 안 열리니까 가고, 아무튼 이상한 행동들 완전히 술에 취해서 이 이태원의 뭐 이 식당 주인은 뭐 문다희 씨가 탁 뭐 테이블을 치면서 술 달라고 해서 뭐 안 주고 뭐 내보냈다, 쫓아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만취했다. 택시 운전기사의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특가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문 씨는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. 갈지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며 수차례 행인을 칠 뻔했고 타인의 차량 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거나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.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반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봐주기 수사다. 자, 문 씨는 당일 새벽 이태원 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대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문 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, 지난 9월 이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이 91건, 벌금형이 9건이었습니다. 이 중 징역형 91건 중 집행유예가 83건이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보면 문다혜 씨는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